토트넘 맨시티의 손흥민을 뺏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을 했다. 그런데 결국 손흥민 선수는 그때 토트넘이랑 재계약을 해버렸죠. 토트넘은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잘해주라 이겁니다. 볼리TV 성혁입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입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 어제 금이 환영을 했는데요. 지금 뭐 현지에서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넘치는 손흥민 선수 뉴스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가볍지만 반가운 뉴스입니다. 영국 BBC가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대표 팬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다른 팀에서 가장 데리고 오고 싶은 선수는 누군가요? 팬들의 답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선수의 이름은 바로 손흥민 선수라고 합니다. 자, 브렌트포드, 첼시, 맨체스터 시티 이렇게 총 3개 클럽의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최다 지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세 클럽의 팬들로부터 지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참 인기가 아주 뭐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브렌트포드 가면은 에릭슨하고 다시 발을 맞추는 건가요? 자, 2표를 받은 선수가 리버풀과 토트넘 팬의 지목을 받은 데브라이너였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도 최종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최종 1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역시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종전 2골로 득점왕에 오르면서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파워랭킹 포인트를 크게 추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2위 살라보다 무려 6,700점, 어우, 굉장히 많네. 6,700점 정도가 많은 총점 81,031점으로 1위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살라가 75,336점, 3위 데브라이너는 71,973점. 손흥민 선수가 유일한 8만 점대 선수네요. 대단합니다. 참 이 파워랭킹 이런 랭킹에서 탑 10에 드는 것도 사실 저는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보면 볼수록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 역대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 우승자 리스트에도 이렇게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됐습니다. 야, 다들 뭐 쟁쟁하지 않습니까? 2015-16 시즌에 마레즈부터 산체스, 뭐 살라, 아자르, 덕배, 케인, 뭐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 역시 한 시즌을 가장 훌륭하게 보낸 선수로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활약에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거는 스포츠 전문 매체죠. 애슬레틱에서 낸 손흥민 특집 분석 기사. 배댓들이 좀 약간 마음이 짠해가지고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가는데 지금 편집자분이 휴가를 가셨거든요. 제가 이거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보시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맨 위에 댓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과소평가될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선수야. 첫째, 우승 트로피를 따는 팀에서 뛰지 않음. 둘째, 잉글랜드 사람이 아님. 셋째, 소속팀이 맨유도 리버풀도 아스널도 아님. 야, 이거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 S라는 분이 추가를 했어요. 아시안,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해.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처럼 만약에 축구로 트렌디한 나라의 국적이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걸? 뭐 이렇게 날카로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알버트라는 분이 남긴 그래도 호흡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 좀 읽어보니까 짠하더라고요. 이분이 토트넘 열성 팬이신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재계약을 해줬고 그러면서 팀에 헌신을 했습니다. 매번 골을 넣을 때면 자기를 도와준 선수에게 공을 돌리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맨날 가르치잖아요. 얘 때문에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도와줬어요. 어디서 뛰든 페널티킥을 차지 않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많은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래서 팬들도 사랑하고 동료들도 사랑한다. 늘 팬들이 뽑는 상을 메뉴 휩쓰는 게 정말 당연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골도 많이 넣지만 여기 이 얘기 골도 많이 넣지만 우리한테는 그 이상으로 많은 걸 안겨준 선수다. 정말 감동적이죠. 클럽 레전드 손흥민 정말 사랑합니다. Love this man. He is a club legend. 이렇게 글을 맺고 있는데 참 외국 선수잖아요. 외국 선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 팀 내에 또 잉글랜드 국적의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인 해리 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4년 동안 무려 3번이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팬들이 주는
각가지상 매년 한 3개 정도씩 있는데 팬스 어워드가 그걸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참 토트넘 팬들에게는 이미 살아있는 레전드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이번에는 어제죠. 데일리 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가 쓴 컬럼인데 요게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도 일부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이 제목하고 5줄 요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걸 한번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득점왕 손흥민, 골든부트 위너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인데도 자만하지 않는 아주 보기 드문 혈통의 보기 드문 케이스의 그런 선수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에고가 없는, 에고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자만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막 이런 그렇지 않은데도 월드 클래스인 굉장히 드문 경우다 이거죠. 그리고 토트넘이 손흥민을 향한 여러 클럽들의 관심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의 겸손한 성격 덕분이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손흥민이 그만큼 겸손하고 팀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They shouldn't take that for granted. 그러니까 토트넘은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잘해주라 이겁니다. 이게 제가 의역을 한 게 아니라 이 기사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흥민은 겸손한 탓에 충분한 급여를 못 받고 있다. 20만 파운드인가 그렇죠? 네, 주급이. 근데 그게 사실 손흥민 선수의 가치나 기여도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는 것을 영국의 이 데일리 메일의 이 사미 목벨 기자의 컬럼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줄 요약을 좀 볼게요. 노리치를 5대0으로 꺾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 토트넘. 손흥민은 생애 첫 골든부트를 수상했다. 모하메드 살라하고 공동 수상이고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는 클럽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손흥민은 거만함이 없는 월드클래스 선수의 보기 드문 사례다. 토트넘에 계속 남게 될 것이 유력한데 토트넘은 절대로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근데 뭐 계속 뭐 몇 년째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재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을 이렇게 된 거는 아마 보도가 돼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시도를 했었다. 이 얘기를 이 목배 기자가 여기서 명확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을 영입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어떤 식으로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토트넘은 맨시티에 손흥민을 뺏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을 했다. 그런데 결국 손흥민 선수는 아마 그 관심을 알고 있었겠지만 맨시티하고 협상을 한다거나 토트넘에 이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질 않고 물론 레비 회장이 설득을 좀 했고 조건을 뭐 제시했겠습니다만 그때 토트넘이랑 재계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뭐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재계약 직후에 오퍼를 넣는 케이스는 정말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그때도 이미 토트넘에 이렇게 딱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 서약을 하는 재계약을 사인을 했고요. 토트넘이 잘한 게 아니다. 손흥민이 기본적으로 애고가 없이 굉장히 겸손한 선수고 뭔가 돈을 쫓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다른 클럽들의 관심에서부터 손흥민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 토트넘 니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레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다른 팀들이 지금 뭐 왜 손흥민에게 오퍼가 없는지 다들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게 손흥민이 흔들리지 않는 선수라는 거를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팀의 회장이 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에 있는 일진 선수들에게 웬만한 금액을 싸들지 않고서는 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이미 5년 전에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이제 뭐 30살이 됐습니다만 최근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적 시장이 많이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에게 거액을 지르는 케이스가 예전에 비해서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분명히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뭐 조로이스 회장이 사비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또 이 팀에 투자를 했다고 뭐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왔을 때보다는 경기장도 새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팀의 규모나 또 감독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떠날 가능성은 더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몸값도 지금 맞춰줄 수 있는 팀이 없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우리의 그냥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팀이 있었고 원하는 팀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례에서 이 선수를 데려가는 것은 정말 힘들거나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이미 한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없다. 이적 오퍼 자체가 없어졌다. 요 얘기를 요 컬럼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 애슬레틱 기사 좀 제가 쭉 그 내용이 좀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거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